자, 안녕하십니까. 목동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행센의 비밀 영업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비밀 영업 노트 공개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행센의 영업 전략에 대해서 가끔 이런 것들을 물어보러 오시는 업계에 같이 일하는 종사자분들께서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행사는 이렇게 큰 부침 없이 잘 되느냐라며 이제 벤치마킹할 거리를 또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의 좀 행센의 가치관과 생각을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영업 비밀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영업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의 생리를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편집해야 되는데 저희 편집자가 출산을 해서 일단 편집 없이 나가야 돼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생리를 꽤나 잘 아는 편이거든요. 그 영업 활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질문을 해보면 보통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영업을 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업을 좀 아시는 분들은 대번에 활동량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영업에서 활동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많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일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일을 많이 하는 게 영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활동량으로 승부를 보는 건 한계가 금방 온다. 왜냐하면 이 활동량이라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나 혼자 안 되는 거면은 영업사원을 채용을 해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영업팀도 꾸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 목이 잘 안 나갖고 편집하시는 분의 부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같은 일을 하는 곳에서는 저는 영업팀을 꾸리는 게 적절하다,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적인 얘기인데 모든 직원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만둘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영업부 직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인력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시스템이 온전히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시스템으로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영업도 하고 회사의 시스템도 막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업 활동을 막 하다가 본인의 입김이 좀 들어가는 고객분들이 좀 많아지면, 그러니까 즉 자신의 시장이 좀 구축이 되면 굳이 그 회사 안에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가 오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만 뭔가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나가서 본인이 차리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운영도 할 수 있고 좀 미운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좀 해피하게 일할 수 있는데 굳이 그 회사 안에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독립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또 독립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모습을 보고 배신했다. 내가 어떻게 해주는데 이제 저기 좀 머리 좀 컸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거죠. 독립할 만큼 같이 할 만한 유익을 리더가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유는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비즈니스의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또 저를 찾아오셨던 분께서도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좀 하다 보면 좀 가르쳐 놓고 좀 하다 보면 다 나가서 차리더라. 그럼 또다시 혼자 활동량을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너무 이게 힘이 붙인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분들이 당신과 일하고 싶은 이유를 당신 스스로 만들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저는 영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업부를 꾸리는 이런 물량 공세는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영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물리적인 활동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즉,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죠.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영업은 저는 알아서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너무나 좋은 것이라면 그 서비스를 경험하신 분들께서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경인 거죠. 그럼 회사는 영업 활동에서 조금은 힘을 뺄 수 있습니다. 막 마케팅하거나 영업하는 거 힘쓰지 않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니까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입소문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에 조금 힘을 빼고 오히려 그 잉여 여력이 생긴 그 힘을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거죠.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소문 마케팅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다. 실제로 저희 행생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신규 고객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저희를 알리기 위한 영업 활동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에 더욱더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4년도에 저희가 만났던 고객분들의 75%가 이제 소개를 통해서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을 쫓으면 돈이 잡히지 않고 가치를 위해서 일하면 돈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업을 위해서 영업을 하면 영업 성과가 따라오지 않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집중하면 영업 성과는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볼게.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서비스의 질 높이는 거 좋다. 그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란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행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센의 서비스는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이 안정감 있게 매월 따박따박 이자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행센의 서비스고 이게 행센의 할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행정적인 절차나 고객분들의 응대를 할 때는 정말 좀 프로답게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행정 처리는 깔끔하게 하고 고객 응대할 때는 좀 긍정적이고 다정한 어투로 뭔가 좀 가족처럼 편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행센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진짜 큰 욕심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연 8% 이자 그냥 따박따박 안정감 있게 받기를 원하셔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신데 은퇴하고 나서 뭐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좀 알아서 때 되면 그냥 뭐 따박따박 좀 알아서 좀 이자 들어오는 그리고 그 가정이 굉장히 편안한 좀 마음 편한 안정감 있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변수도 생기지 않고 그냥 안정감 있게 늘 꾸준히 하던 대로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매월 안정감 있게 따박따박 이자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이제 행센의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행센의 서비스라면 그리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프로답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먼저 제대로 인식하고 그 일을 인식했다면 그 일을 프로답게 제대로 잘하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말씀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그냥 막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업 비법 노트 이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도 진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거긴 한데 이런 겁니다.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잘하는 방법, 노력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뭐 특별한 기술이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센 직원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특히나 행센의 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여러모로 만족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한다. 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요, 그 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사람이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고 억지로 일하고 뭔가 이렇게 싫은 막 그런 상황에서 전달하게 되면 그 서비스의 질이라는 게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응대도 좀 딱딱할 것이고 일 처리도 약간은 좀 매끄럽지 못하고 정말 프로답게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행세는 뭔가 이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요. 차라리 그 재원을 직원 복지에 좀 투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뭐 점심 식사 제공은 기본이고 뭐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카카오 택시로 귀가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런 좀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복지를 대표인 오영일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성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를 저한테 건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도 풀어놓으면 안 도망간다고요. 감사하게도 이런 복지에 대한 것들을 자율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귀여운 복지는 건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뭐 강솔 매니저님이나 은수 매니저님이나 해리 매니저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용할 만한, 그리고 사실은 때로는 뭐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분들께서 말씀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저는 이제 수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또 좋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복지가 뭘까요? 네, 연봉 아니겠습니까? 직장인 분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연봉인 거잖아요. 예전부터 저는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향점을 찍어놓고 그 목표점을 찍어놓고 점점 가까이는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 좋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뭐 복지 차원에서 연봉을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1억을 주고도 못 데리고 올 만한 분들로 저희 멤버들이 자체 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표가 리더가 착해서 연봉 많이 주고 뭐 이런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요. 각자가 모두 성장하고 기여하는 만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봉에 반영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결과물들이 결국은 서비스에 녹아나고 그 서비스에 녹아나는 만큼 고객분들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센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기술적이나 테크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약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약간 정성적인 것, 그러니까 연봉이나 복지는 정량적인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성적인 거의 최고는 그 사람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이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각자 알아서 노력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뒷담화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문화가 있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거나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관계에 미세한 뭔가 스크래치가 있으면 그거를 드러내놓고 되게 어른스럽게 그런 것들 해소해 나가는 문화가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줄 아는 분들만
또 신기하게도 저희 행사에는 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저희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인해서 사무실 내에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분들로 이렇게 사무실이 구성이 되었을까? 이거 정말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센의 영업 비밀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행센의 영업력은 영업부를 꾸리는 등의 이제 약간 물리적인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건 결국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업무 만족도이다. 그게 한마디로 직원 복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고객분들도 만족하시고 저희 행센의 임직원들도 만족하는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추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고객분들과 너무나 좋은 멤버들과 함께 일하는 진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2, 3회, 뭐 많게는 3, 4회 정도는 편집되지 않은 이 날것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좀 널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나중에 편집자분께서 출산 후 복귀하시면 예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